안녕하세요. 차트메이트입니다. 오늘은 비트코인을 좀 보려고 해요. 어떤 분석보다는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형태의 모습이라든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위치는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이제 생각이 생기겠죠. 앞으로 올라갈 거다 아니면 내려갈 거다 지금 자리에서 행보를 더 할 거다 이런 개인만의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거 비트코인만 보는 거 외에도 지금 현재 상황, 경제 상황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 쪽 이런 거를 이제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어떻게 좀 움직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새로운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관점을 좀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거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 차트를 보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차트가 있습니다. 바이낸스 같은 데랑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2016년, 2017년 이런 구간의 가격은 볼 수가 없는 상태죠.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주봉이랑 달봉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참고로 여기 있는 선은 이동 평균선들인데 이제 노란색 선은 11선, 그리고 빨간색 선은 21선, 초록색 선은 61선, 그리고 이 아래 보라색, 파란색, 검정색은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281선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좀 단기 이평이다. 단기, 중기 이평이고 이 밑에 있는 세 개는 장기 이평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검은색 선, 장기 이평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상황이에요. 과거에 이제 이 검은색 선에 닿았을 때는 반등이 좀 세게 왔었고 대부분 이런 장기 이평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상승을 이어나가는 형태가 좀 이루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장기 이평선 검은색 선에 확대를 좀 시켜서 보여드리자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왔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왔고 이 장기 이평에서 저항을 좀 맞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장기 이평에 1, 2, 3, 4, 4주 동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날봉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 이 구간이 또 어떤 자리인지도 설명을 드렸었죠. 여기 과거에 있었던 2017년도 고점의 종가 자리의 구역입니다. 이 위에 있느냐 이 아래에 있느냐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라고 좀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 구간보다 아래에 있냐 위에 있느냐는 저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볼 것 같고 이거는 날봉에서 좀 봤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주봉 여기서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. 이게 깨지고 나서 이 아래에서 장기 이평 아래에서 횡보를 하든지 하락을 좀 더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장기 이평이었던 것들이 지금까지는 데드크로스라는 게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. 장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장기 이평이 데드크로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 주봉 입장으로 봤었을 때 최초로 장기 이평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구역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사실 정말 이 부분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나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라는 거는 날봉에서도 저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어떨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주봉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봤었을 때 어떤 상황일 것 같은지 그리고 지금이 왜 어떤 자리에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경제 상황들이랑 같이 봤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 방향성을 좀 갖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달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. 달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기 이평으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. 달봉으로 봤을 땐 장기 이평이 나올 수도 없는 기간이라는 거죠. 이 정도 짧아서는. 근데 여기서도 이 60일 이평선이에요. 초록선은. 이 60일 이평은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사실 여기서 계속 반등해서 올라가 주다가 저번 달에 최초로 이제 이 60일 이평에서 깨지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이제 반등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는 부분이 또 이런 60일 이평이라는 상태인 겁니다. 달봉에서는 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. 그리고 최초로 깨졌다.
저번 달에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만약에 구름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구름대 여기 초록색도 보시면 뚫고 올라갔을 때 이런 구름대에서 지지받고 또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구름대 하단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62평이 꺾였을 때 빨리 올라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구역은 계속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름대 하단도 충분히 언젠가는 도달할 수도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평소에 제가 지지저항 추세선 지저추 매매법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2평으로는 좀 트렌드를 좀 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2평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얘가 움직였을 때 이 2평이 어떻게 꺾이는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이렇게 좀 길게 볼 수 있는 시장을 제가 좀 나스닥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보더라도 되게 길죠. 그러면 처음 있었던 때부터 한번 보자고요. 이게 장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된 적은 없지만 깨진 적은 있었어요. 이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캔들이 밑으로 빠진 적은 있었었고 빨리 올라오면서 데드크로스가 될 가능성을 없애버렸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하나는 됐어요. 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상황까지 왔었고 그래도 사실상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뭐 데드크로스가 됐다라기보다는 쭉 이평이 정배열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낮은 이평이 위에 있다라고 봤을 때가 정배열이고 낮은 2평이 반대로 아래쪽에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해요. 지금까지 계속 나스닥은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된 적이 없이 쭉 올라오다가 이 자리에서 결국에 데드크로스가 한번 났죠. 아무래도 장기다 보니까 데드크로스가 나기 이전부터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되더라도 횡보의 기간을 좀 거치죠. 그리고 다시 한번 정배열이 좀 됐을 때 쭉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간다고 절대 볼 수가 없죠. 절대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. 이번에 이런 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빨리 올라와 줘야만이 시장이 뭐 평소에 얘기했던 비트 4년 반감기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만약 꺾인다라고 하면 이번 4년에 오는 그 반감기에 대한 상승이 생각보다 크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전고점을 뚫을 만큼 상승이 오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냥 좀 반등해서 올라가는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평을 좀 켜놓고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주봉이랑 달봉 그리고 다른 어떤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움직였을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해안이라고 할까요? 그런 걸 줄 수도 있죠.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봉이 정배열이다가 데드크로스 날 때는 최대한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여기서 횡보를 좀 기간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랑도 같은 말일 수도 경기 침체랑 같은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죠. 경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겠다.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주식 시장들도 안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오늘 이평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의 비트의 방향이 어떻게 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당분간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 자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. 저는 사실 여기서 시장은 끝이 났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. 여기서 저는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엔딩 다이고나를 조금 봤었었죠.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사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이 부분일 거예요. 사실 그 뒤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하면서 장이 한 번 더 상승장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이 고점을 결국에 고점까지만 쌍봉 형태로 올라갔죠.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사실 여기는 좀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다른 게 아니라.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도 뭐 그러한 효과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?
아니면 지금 부동산 이슈, 중국의 부동산 이슈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한 시장의 순리대로 이번에 좀 갈 것인가. 지금 뭐 비트코인, 머스크가 비트코인 샀다고 해서 예전 같은 장이 올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체크를 더 저보다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